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너무나도 춥죠. 이렇게 추운 날씨는 토요일에도 계속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특히나 심장 건강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연어나 콩류, 토마토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들 챙겨 드시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또 저희 방송도 시청하시면서 똑똑하게 미래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꼭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진원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진원용 전문가님께서는요. 4세대 실손 의료비의 연간 자기부담금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국민 75%가 가입을 하고 있는 이 실손보험인 만큼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진원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방송에서는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조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 중에 이제 4세대 실손의료비죠. 최근에 이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많이 문자 같은 걸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실손의료비의 연간 자기부담금이 기존의 이전 세대 실손의료비 보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손의료비 보험의 이제 보험료 때문에 전환을 조금 이제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전환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나서 한 번 더 고민하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전부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4세대 실손의료비 출시 후에 변경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할인이나 할증에 대해서 이전 세대하고 실손의료비 보험이 조금 차이가 있죠. 1세대부터 3세대 실손의료비는 의료 서비스 이용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할인이나 또는 할증이 이제 됩니다. 내가 병원을 아무리 많이 가고 아니면 내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더라도 갱신 시점이 되면은 내가 가입한 그 보험회사에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로 이제 할증이 되게 됩니다. 간혹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죠. 내가 병원을 많이 가서 보험료가 많이 할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 실손의료비 보험이 할증이 많이 될까 봐 병원을 그냥 웬만해서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고요. 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은 내가 병원 의료 서비스를 받던 안 받던 상관없이 보험료는 할증이 똑같이 되니까 그냥 편하게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4세대 실손의료비는 조금 달라졌죠. 네,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라 개인별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네, 최대 30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할증의 내용은 내가 병원을 무조건 많이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 이상 썼을 때는 최대 300%까지 이제 할증이 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이전 세대 실손의료비하고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재가입 주기도 좀 변동이 있죠. 기존의 1세대나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보장 내용 그대로 돈만 내고 보장을 계속 받게 된다면은 보장 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고요. 기존하고 똑같이 보장을 받으시면 되고 3세대 실손의료비부터 조금 바뀌었죠. 15년마다 보장 내용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가입을 했다면은 15년 후에 내가 그동안에 받고 있었던 내용은 4세대 실손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다음에 4세대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 내용 변경에 대한 이 기간이 15년에서 5년으로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기존의 보장 내용이 이제 미래보다는 더 좋을 텐데 기존의 좋은 보장 내용을 5년간만 가져갈 수 있고요. 네, 5년이 지나게 된다면은 보장 내용은 아마도 변경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부담금도 좀 변동이 있죠.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예, 내가 병원비를 1,000만 원을 썼다면은 1,000만 원을 그대로 이제 지급을 보험금을 수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많은 실손 의료비 보험이긴 하지만 그만큼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갱신될 때마다 갱신율에 대한 폭이 일반 2세대, 3세대, 4세대보다는 굉장히 많이 높다고 알고 계시고 실제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2세대나 3세대로 이제 전환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두 번째, 2세대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0%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즉 90%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내가 병원비를 1,000만 원을 사용을 했다면은 9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0%의 자기 부담금도 높은 자기 부담금에 대한 비율은 아니니까 굉장히 장점은 크지만 그만큼 보험회사에서도 아직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3년마다 갱신이 될 때마다 이 갱신율의 폭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다음에 3세대 실손 의료비부터는 조금 바뀌었죠. 이때부터는 보험회사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이 위험률 손해율 관리를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똑같이 자기 부담금을 10%만 부과를 하고 있는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20%로 늘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3세대 실손 의료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일정이 지난 후에 이제 또 나온 보험에서는 이제 도수 치료라든지 뭐 비급여 주사, 그다음에 MRI 같은 이 비급여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 30%로 더 늘려놨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에 대한 비급여 손해율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죠. 4세대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자기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급여 항목은 자기 부담금이 20%, 비급여 항목은 30%로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4세대 실손 의료비가 보험료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자기 부담금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병력이 많아서 주기적으로 특히 뭐 관절 관련돼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 관련돼서는 병원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관절 관련해서 병원에 지속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신다 하시면은 4세대 실손 의료비로 전환을 하시는 거는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 다음부터 조금 중요한 내용이시니까 이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4세대 실손 어떻게 변했을까? 거의 나쁘게만 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나쁜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도 있죠. 네, 이전 세대 실손 의료비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게 장점일 수는 있고요. 최근에 보험사에서 이벤트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보험료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해주겠다. 실손 의료비 4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2만 원에 50%인 만 원을 뭐 1년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문자를 많이 받으시고 전화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죠.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간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 거는 장점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장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외에는 큰 장점은 없어요. 4세대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 내용은 좋아지지 않았고 면책에 대한 부분도 과거 실비보다 좋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좋지는 않고요. 무엇보다 이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이 보장 내용이 생각보다 좀 나쁘게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은. 기존의 실손 의료비 보험도 물론 있었어요. 이전 세대 실손 의료비의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는 200만 원이었죠. 예를 들어서 급여 비급여 이제 전부 포함해서 200만 원 한도였는데 예를 들면 4세대 이전의 실손 의료비는 1년 동안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20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발생을 했다. 5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세대 실손이라고 하면은 90%를 돌려받겠죠. 그럼 얼마를 돌려받게 되죠? 4,5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럼 자기 부담금이 500만 원이 생겼지만 이 500만 원에서 내 한도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을 더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 4,800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되죠. 이게 자기 부담금 한도인데 4세대 실손 의료비의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는 바뀌었습니다.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하고 똑같이 200만 원 한도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 한도를 적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좀 예시를 들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90%가 지급이 되는 2세대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병원비가 3천만 원일 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3천만 원 실손 청구를 하게 되면 2,800만 원이 지급이 되겠죠. 네, 3천만 원의 90%는 2,700만 원이지만 자기부담금 한도는 200만 원이므로 200만 원을 제외한 2,800만 원이 지급돼서 본인 부담금은 200만 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70% 지급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항목 병원비가 3천만 원일 때 똑같이 비급여 항목 병원비는 3천만 원이 같지만 3천만 원 실손 청구 시 70%가 지급되니까 2,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3천만 원의 70%인 2,100만 원이 지급이 되지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없으므로 본인 부담금은 9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급여 항목하고 비급여 항목을 한번 섞어서 잠깐 계산을 해보면은 급여 항목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오고 비급여 항목이 3천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병원비가 4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세대 실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3세대 실손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 90%인 9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80%만 돌려받게 되죠. 2,4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자기부담금 여기에서 100만 원이 생겼고 여기에서는 자기부담금이 600만 원이 생겨서 내 자기부담금은 700만 원이지만 자기부담금 한도는 200만 원이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700만 원 중에 200만 원만 내 자기부담금이 되고 5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의료비로 같은 예시를 보게 되면 똑같이 병원비는 4천만 원이 나왔지만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8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70%가 지급이 되니까 2,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한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한도가 있는데 200만 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800만 원 그대로 이제 지급을 받게 되고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한도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비는 3천만 원이 나왔지만 2,100만 원만 돌려받게 돼서 총 2,9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죠. 즉 3세대 실손은 4천만 원을 사용을 하게 되고 돌려받는 비용은 약 3,800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데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4천만 원을 사용하게 되고 돌려받는 비용은 2,900만 원으로 굉장히 적게 이제 돌려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험회사에서 이 비급 항목에 대한 이 손해율 관리를 하기 때문에 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없애놨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미 기존의 보완은 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했다면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이미 하셨다면은 아마 대부분 모르고 아마 전환을 하셨을 거고요. 전환을 하셨다면은 수술비로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비조차 최근에 보험회사에서는 비급 항목을 이 손해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완 대책, 활용 범위가 가장 좋은 종수술비를 보완하되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비급여도 보장이 되는지, 매 수술 시마다 지급이 되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꼭 약관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약관을 봐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담당하는 이제 전문가나 아니면 설계사분들한테 꼭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비급여도 보장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4세대 실손 의료비보처럼 수술보험도 비급여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1에서 3종, 과거에 그다음에 1에서 5종 수술비들은 전부 비급여 항목들도 수술비가 지급이 됐지만 최근에 나온 1에서 7종 아니면 1에서 8종이라든지 아니면 1에서 9종 수술비를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손실이 컸던 1에서 5종 수술비의 판매 비중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손해율 관리가 용이하도록 특약 구조를 이제 개편을 했고 급여 수술은 수술 심도에 따라 7종이나 8종으로 구분을 해서 손해율의 주범이 이제 비급여 수술은 이제 제외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1에서 5종 수술비조차 회사별로 가장 손해가 높은 이제 직장 용종 제거 같은 경우 아니면 요실금 수술 이런 경우 일부 보험회사는 이미 보장해서 제외를 하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최근에 12월까지도 비급여 항목 아니면 매회 지급이 되는 담보들을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1월부로 이제 그런 담보들도 대부분 다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이제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 수술 시마다 지급이 되는지 1에서 5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통은 이제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수술비가 지급이 되는 이제 수술당 지급에서 이렇게 써져 있겠죠. 내용을 보면은 최근에는 질병당 연간 1회까지만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 수술을 해서 1,000만 원의 지급을 받았는데 예후가 좋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예후가 좋지 않아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한 8개월 후에 계속 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수술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1에서 5종 수술비는 재수술을 해도 1,000만 원을 똑같이 지급을 하게 되지만 네. 이제 개정이 된 이후에는 한 질병으로는 연간 1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연간 1,000만 원 지급을 받고 1년이 지난 후에 같은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다른 질환으로 보고 다시 그제서야 이제 수술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1에서 5종 수술비도 매회 지급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사라진 회사들도 많고 비급여 항목 중에 뭐 용종 제거라든지 요실금이라든지 이렇게 손해율이 높은 부분은 또 면책으로 따로 빼고 판매를 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1에서 5종 수술비라도 약관을 꼭 확인하고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비급여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항문 질환, 그다음에 요실금 아니면 제왕절개 수술까지 보장을 해주는 1에서 5종 수술비는 지금 한 2-3군데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 대부분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매회 지급이 되는 수술비도 지금은 한두 군데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에서 5종 수술비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은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보험은 어쨌든 보험료는 아까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이제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병원에 가서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아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런저런 면책 조항 때문에 이런 거는 이래서 못 준다. 저래서 못 준다. 이래 버리면은 실제로 이제 보험료도 아깝게 되고 그동안 내가 뭐 때문에 이 보험료를 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4세대 실손을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이미 전환을 하신 분들, 이 내용을 아마 몰랐으니까 아마 전환을 하셨을 겁니다.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모르고 전환하신 분들은 수술비로 보완을 꼭 하시되 어떤 수술비를 가입을 해야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세대 실손의료비 연간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손보험을 전환을 해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강의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비에 있어서 보완을 해볼 필요가 있다까지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진원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그리고 정순균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신혼의 보험 재적립입니다. 자식이 결혼과 동시에 독립을 하면서 보험을 물려주시는 부모님 많이 계시죠. 새로운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도 보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김동희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내주시던 이 보험을 물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혼부부가 갑자기 이 보험을 받게 되면 좋은 보험인지 아니면 아닌지도 잘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통 결혼 전 부모님께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주시면 얼마나 가입을 잘 해주셨을 거예요. 다만 이제 과거의 보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정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질병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장의 기간 혹은 이제 범위 같은 부분들이 예전 보험과 현재 보험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수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가정이 이제 독립 이후에 그 보험에 대한 인식이 이제 크지 않다 보니까 아픈 상황이 찾아온다면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질병에 해당이 안 된다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 혹은 이제 그 결혼 이제 신혼생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도가 좀 많이 낮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갓 독립해서 신혼부부 생활을 하면 사실 돈 나갈 일도 많은데 이 보험이 좀 알짜배기여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문제점 파악이 우선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사례 있었을까요? 28세 남성분입니다. 그리고 그 5성급 호텔의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조리사로 근무하시고 계시고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고요.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보험을 잘 가입을 해주셨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보험이다 보니까 분명히 수정할 부분도 있긴 한데 단지 어머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이유로 해서 잘 돼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근데 막상 이제 한편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잘못돼 있구나, 이 부분은 수정하셔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점은 그 가지고 계신 보험이 CI 위주의 보험이었고 그다음에 간단한 칠손 정도만 가입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보강해야 될 부분, 뺄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드리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부모님께서 들어주신 보험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우선 현재 가입 사항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A생명의 CI 보험이고 질병 사망 5천만 원, 암 진단 3천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 3천만 원, 암 입원 일당 10만 원, 이게 갱신 형태고요. 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갱신 형태입니다. 총 보험료는 78,516원, 20년 납이고 특약은 갱신형인 보험입니다. 일단 이 보험을 보시면은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인 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78,516원이면 굉장히 옛날에 어렸을 때 들어준 보험이에요. 다만 이제 CI 진단금은 종신토록 보장받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특약들은 80대에 종료되는 부분이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고요. 또 5년 갱신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보험료가 78,516원으로 고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평생 납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 보면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옛날 보험의 특징이죠. 이 부분들이 범위가 아무래도 좀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분명히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비선보 단체 실손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 볼게요. 상해 질병 의료비 6천만 원, 비급여 도수치료 350만 원, 비급여 주사제 250만 원, 비급여 MRI 검사 300만 원.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 좀 따로 해놨는데요. 출산 확장 의료비 입원 통원에서 6천만 원입니다. 납입보험료는 회사에서 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명시가 또 안 돼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 빨간 부분 때문에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보험 점검을 통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서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회사에서 가입해준 단체 실손보험이고요. 본인이 실손보험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중복 부장된 상황입니다. 청구할 때는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과 회사 실손보험 두 군데에 청구해야지 올바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장이 돼 있는 거고요. 최근 이슈예요. 이거는 개인과 회사의 중복 실손으로 둘 중 하나를 정리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지금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기간 중 개인 실손보험을 정리하더라도 퇴직 후 이전 보장 그대로 회귀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뉴스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빨간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은 지금 4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임산부님께서는 조건상 제왕절개를 하셔야 될 상황인데 단체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단체 실손에만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 실손에서는 가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출산 확장 의료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몇 가지 보상 제외되는 것을 3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 제외하면은 출산 관련해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임에 따른 검사 비용이나 혹은 시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 출산 이전의 양수 검사 혹은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세 번째, 임신으로 인한 빈혈제 영양제 복용 같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3가지를 제외하고는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는 6천만 원 한도 이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보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계약된 단체 실손보험을 회사에 요청해서 아내를 피보험자로 등재하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신혼부부고 첫 출산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으셨을 텐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손보 종합보험입니다. 상해 사망 후유장애 5천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 암 진단비 1,000만 원, 2세대 실손보험 5천만 원, 가족 배상책임보험 1억 원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보험료는 48,218원, 5년 갱신형 상태입니다. 2세대 실손을 기본으로 하고 약간의 진단비가 추가되어 있는 보험이고요. 아무래도 과거의 보험이다 보니까 보장의 범위와 보장 기간이 좀 짧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좋은 실손을 보유하고 있으니 유지하면서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시켜 드렸고요. 다만 의미 없는 특약들은 조금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보험에 대한 점검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선 이 구체적인 사례부터 만나봤는데 이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입원 일당이나 이런 가성비가 좋은 특약들도 아닌데 갱신형으로 갖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보장 범위들이 좀 협소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지고 계신 보험들을 종합해 보면 CI 보험과 2세대 실손 보험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또한 약간의 특약들도 갱신형이거나 80세 만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장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진단보험금의 범위 문제가 좀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뇌혈관, 뇌혈관과 그다음에 심혈관 관련해서 협소한 부분을 좀 채워드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진단에 대한 수술 범위도 지금 없습니다. 그것도 채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술과 종수술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보강을 해야 되고요. 암의 진단은 있지만 고급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표적 항암 치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첨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치료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첨부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추후 병원을 다니시면서 보험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있다는 그 안정감을 드리는 게 이번 리모델링의 주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거는 지금 표를 보시면은 나옵니다.
어린이 종합보험이고요. 만 28세다 보니까 충분히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주요 심내질환 수술비 2,000만 원,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30만 원부터 질병수술비는 30만 원, 그다음에 종수술비는 20만 원부터 1,000만 원, 그다음에 상해수술비도 마찬가지로 상해수술비는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까 상해가 났을 때 수술하는 부분도 범위가 큰데 20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수술비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2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골절 진단, 수술비, 깁스 치료비 각 5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표적항암 계속 받는 표적항암 같은 경우는 8천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총 이제 14만 890원이 보험료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CI 보험과 다르게 주보험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가장 넓은 범위의 진단보험금으로 설정해 드렸고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수술의 보장을 수술과 종수술로 메꿔드렸습니다. 계속 갖는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고급 항암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유사암일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린이 보험 특약 중에서 유사암일 경우에 보험료의 절반을 납입해주는 그런 특약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좀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28살이라는 이 어린 나이에 굉장히 잘 맞는 해결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술비 보완도 굉장히 많이 됐고 또 이 조리사로 일하면서 필요한 특약들도 잘 추가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아내 임신으로 아버지가 될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보통 아이의 아버지라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사망보험금이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CI보험을 활용하여 사망보험금 활용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중대한 질병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CI보험이지만 단순히 사망보험금으로만 생각한다면 젊었을 때 가입해둔 최고의 사망보험금 재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보험사를 체크하다 보니까 꽤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알아볼 수 있었고요. 각 회사마다 가입 조건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확실히 최선의 점검을 통해서 최적의 제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결혼 후에 가족이 생기고 나면 건강 특히나 더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아프고 나서 대비하기보다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부담보 조건 보험의 가입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면서 보험 가입에 앞서서 부담보 조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에 주의를 해봐야 될지 관련해서 정순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담보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최대한 좋은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의 주제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나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건강검진 받다 보면은 초기에 질병을 발견해서 치료를 받아서 완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어떤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을 가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 조건을 가지게 되는데요. 부담보 조건의 어떤 부위와 그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담보 조건도 뭐 기간도 각기 좀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선 이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봐야 문제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 그 30대 여성분에 상담한 내용입니다. 일반 사무직 상담, 사무직 증언인데요. 같이 있던 동료가 보험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그분 권유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 입사했던 동료가 관두면서 다른 담당자분이 찾아와서 새로 나온 보험이 있으니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였고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알았다고 가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 같은 경우 한 3월 정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7월 정도에 보험을 권유하면서 정기간 부담보라는 자궁과 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었는데 설계사는 5년 동안 아무 치료 이력이 없으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으니 가입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대체할 만한 보험이 없는지 원하는 상담이었습니다. 네, 자궁이랑 난소가 정기간 부담보험이 여성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이 여성분 가입한 보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전에 A생명에서 실손 의료비를 특약으로 넣어서 가입한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으로는 일반 사망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사망보험금이 있었고요. 상해질병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그다음에 외래 의료비 20만 원, 질병 처방 의료조 10만 원. 그래서 보험료는 5만 9천 원으로 이 부분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서 혜택을 잘 받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험 보겠습니다. 비손해보험에서 종합보험을 가입하셨고요. 주계약으로 상해 사망에 대해 6천만 원, 그다음에 상해 후유의 장애 3% 이상 2,200만 원,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고해감 진단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또한 암 수술비에 대해서 300만 원, 골절 진단비 30만 원, 화상 진단비 30만 원, 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해서는 한 30만 원. 다음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1,000만 원, 7대 질병 수술비 100만 원이고요. 각막 이식 수술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1,000만 원씩이고요. 암 입원 일당 4일 이상부터 5만 원씩 해서 30년 납으로 한 3만 원 정도 보험료 내고 계셨는데 어린 나이에 가입해서 보험료에 비해서는 보장 내용은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수술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 약간 보장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입해서 시생명의 종신보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생명의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과 난소에 대해서 정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고 사망에 대해서 주계약은 적게 300만 원 가입하셨습니다. 뇌혈관 진단은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암 치료 자금에 대해서는 1억 정도를 가입을 하셨고요. 소외감 진단은 3,000만 원, 재골절 3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그다음 허혈성 심장 수술에 대해서 1,000만 원 가입하고 계셨고요. 암 수술에 300만 원. 그다음에 소외감 제외한 부분은 300만 원이고 소외감 포함된 부분은 300만 원.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해서 30만 원. 그다음에 첫날 입원부터 2만 원. 중환자실 입원 1만 원. 암 입원은 10만 원. 암통은 4만 원에서 20년 납 100세 만기에 대한 부분에서 보험료는 18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납입하고 계셨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입 내역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 또 궁금한 게 5년 동안 추가적으로 병원 이력이 없으면 정말로 부담보가 해지가 되는 거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준비해 주신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이 앞에 있던 보험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우선 암 진단비에 대한 보장 자체가 너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혈관 진단비가 좀 낮게 설정돼 있었고요. 수술에 대해서 특정 수술에 대한 진단, 수술비만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수술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요. 또한 정기간 부담부를 피할 방법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준비해 주신 해결책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A생명의 실손 의료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B손해 종합보험 역시 그대로 유지해서 나머지 부분을 커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D손해보험에 어린이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 대한 주계약을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비는 그 기존에 가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억을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2,000만 원, 그다음에 갑상선 암 진단비는 좀 따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양성 뇌종양 진단비 3,000만 원, 항암 방사선 하고 약물 치료비에서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을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도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표적 항암 치료비에서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은 2,000만 원. 그다음에 항암 양성자 방사선 3,000만 원.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카티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 5천만 원, 또한 뇌혈관 진단비는 기존보다 좀 높여서 2천만 원까지 보장을 추가해 드렸습니다. 또한 심장질환 진단비 특정 1과 심장질환 진단비 특정 2는 각각 2천만 원씩, 그다음에 뇌혈관 수술비와 심장질환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을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증 질환 환자에 대한 산정 특례 대상 보장에 대해서 뇌혈관과 심장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을 넣어드렸고요.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정맥에 대해서도 500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또한 수술비가 부족해서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는 모든 수술에 대해 20만 원, 또한 질병 수술비인데 백내장이나 대장 용종이나 내시경에 대해서 제외하고는 30만 원, 또한 1에서 5종까지의 수술비에 대해서 적게 1종은 20만 원부터 좀 심각한 수술에 대해서 5종까지는 1,000만 원을 각각 보장을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빠질 수 있는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112대 질병 수술비도 추가로 40에서 500만 원까지 보장을 넣어드렸습니다. 또한 그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경색증에 필요한 혈전 용해 치료비도 각각 1,000만 원씩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전에 보험료는 한 27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후 보험료는 10,000원 원 정도 줄여서 26만 원을 납입하시게 되었는데 지금 기존의 그 D손해 건강보험으로 만약 리모델링 하실 경우에는 2년간 부담보를 잡힐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 유병자 보험으로 만약에 부담보가 없이 가입도 가능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암 진단비는 1억에서 5천만 원 정도 줄어들지만 보험료는 한 4만 원 정도 줄어들어서 부담보 없이도 충분히 보험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이분께서 이 두 보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우선 이 기존 보험에서 부족했던 수술비에 있어서 굉장히 보충을 잘해주신 것 같고요. 또 기존의 이 전기간 부담보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2년 부담보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예,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치료 이력을 숨기게 된다면 보험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 상담자 경우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이후 재가입하는 도중에 치료 이력이 생겨서 정기간 부담보라는 조건을 받게 됐는데요. 아직 젊은 30살의 나이에 100세까지 보장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간 부담보라는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다행히 다른 보험사에서 2년 부담보나 아니면 유병자로 가입했을 때 부담보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은 위 두 가지 조건 어느 것을 선택해도 기존보다는 훨씬 좀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치료 이력이 있어서 부담보 조건을 가입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상담에서 여러 가지 보험을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인이 적합한 조건을 찾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잘 아는 사람에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담보 조건이어도 나에게 적합한 보험을 찾게 된다면 알맞은 보장들은 또 쫓아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이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아까도 정승균 전문가가 얘기를 했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단지 딱 하나입니다. 사고 시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함인데요.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오늘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간단한 실손 청구는 잘 하고 계셔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진단이나 수술의 경우에 청구하고 나서 수령받는 그 보험금에 대해서 의문감을 가지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의 제기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청구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우선 가입하신 보험의 담당 설계사한테
자세하게 좀 물어보십시오. 가급적이면 그 설계사가 약관에 능한 사람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사의 영역을 넘어 보험금의 명확한 지급을 받으시고 싶다면 손해사정인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 영역이 애매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 하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보험금을 내가 챙겨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좀 덜 관심 가지고 그냥 이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본인의 손해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받아야 한 권리에 대해서는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가 제법 많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더군다나 큰 보험금의 청구라면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몰라서 못 받는 불상사는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앞서 이 리모델링에서도 계속 뭐 전기간이다, 2년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담보 조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예, 우선 부담보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회사는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의 상태에 따라서 계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승낙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인다는 부분이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보험료를 좀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담보 조건을 갖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부담보 조건은 승낙 조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나 아니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갖는데요. 부담보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간 부담보라 하는 부분은 보험을 가입한 보장 기간 동안 이 부위나 이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기간 부담보라는 얘기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그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간혹 정기간 부담보에 대해서 5년만 지나서 치료가 없으면 부담보 조건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겁니다. 5년간 그냥 단순하게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나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기간은 청약이 이루어진 날부터 5년 기간 동안 그 부위에 대해서 치료나 검사 이력 자체가 없어야 그 부분 자체가 부담보 조건이 사라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상담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자체가 계속 꾸준히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치료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간 치료를 안 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5년을 지난다는 부분 자체가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짧게 느낄 수 있겠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조건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확인하신 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부담보 조건까지 꼼꼼하게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